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그 충주시 공무원 충주맨이 유튜브를 이제 그만둔다고 합니다. 충주시 공무원이 이제 충주시로 근무한 지가 10년 정도 됐고, 유튜브를 운영한 지는 7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는데, 저는 사실 그 충주맨 유튜브 채널을 잘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가 충주시 소유의 것이고, 충주맨은 그냥 충주시의 월급쟁이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냥 충주시 유튜브에 그냥 충주시 공무원 소속 월급쟁이였고, 월급쟁이로서 말하자면 얘 좀 잘하네 그래서 홍보 담당으로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B급 센스, 유튜브 운영을 굉장히 잘해서 유튜브 채널이 이제 떡상을 하게 됐고, 조회수가 막 빵빵 터지게 됐죠. 제가 이제 충주시 유튜버 충주맨을 평가할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저보다 조회수가 비교도 안 되게 많고 센스도 비교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비할 바는 안 되는데, 제가 느끼는 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것을 보면 그 조직의 미래가 보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좋은 조직은 좋은 사람을 잡고 좋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야 그게 좋은 조직이잖아요. 근데 어떤 조직이 있는데 진짜 좋은 사람을 잡지 못하고 진짜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 조직에 계속 남는 구조라면 그 조직의 미래는 보이겠죠. 그래서 충주맨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만두고 나가는 거는 이 사람을 잡아두지 못한 거잖아요. 충주시가. 물론 잘한 거는 충주시가 7년이나 잡고 있었다는 것, 7년에서 10년 이 사람을 잡고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인사 시스템 하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는 결국엔 이 사람을 놓쳤잖아요. 충주시의 미래가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 있겠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내는 사람에 대한 그만한 보상이 글로 이어지지 않고, 누군가는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서 인사의 혜택을 받고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평가가 정말 공정한가를 좀 생각해 볼, 사실 이 충주시 충주맨이라는 사람이 이 공무원의 어떤 인사 시스템 하에는 의외로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실제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공무원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밖에서 볼 때 이 사람의 부가가치는 사실 꽤 큰데요. 어떤 시에서 보통 홍보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쓰잖아요. 미디어 창작물들을 만들어서 동영상들을 여기저기 뿌리기도 하고, 혹은 지역사회 홍보, 많은 사람들의 유입, 경제 활동을 위해서 어떤 시 차원에서 어떤 행사들을 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막대한 눈먼 돈들이, 쏟아져 들어간 돈들이 누구한테 가는지, 정말 의미 있게 쓰이는지, 내 돈이라면 정말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예산들이 많이 있겠죠. 정작 홍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태반일 거고, 보통 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를 홍보하는 목적의 그런 영상들 보고 여러분 거기 가고 싶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그냥 그런 유의 영상들이나 만들어 왔던 게 그런 지자체와 시였는데, 이 충주시라는 유튜브 채널에 우연히 충주맨이라는 이런 그냥 말단 공무원 하나가 굉장히 센스 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충주시를 많이 알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충주시의 홍보 예산이 있을 텐데, 많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 충주맨이 만들어낸 이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공무원 10명의 월급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 목적으로 돈을 써보신 분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동의하실 거예요. 사실 10명은 또 되게 줄여서 얘기한 건데, 이런 충주시 전체에도 미디어 창작물 홍보 목적의 어떤 업무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런 업무에 있어서 이런 충주맨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놓치다니. 두 번째 주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 공직사회의 문제이겠죠. 제가 잘 모르지만 되게 낮은 직급으로 들어와서 이제 6급까지 올라갔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빠르게 6급까지 간 게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시에서는 어쨌든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하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게 아닌가,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도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 보상이. 그러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로 했으니까 충주맨을 7년 정도는
잡고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보상이 충분하진 않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었으면 훨씬 전에 나갔을 겁니다. 한 1, 2년 채 아마 나갔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왜냐면 사실 공무원으로 말단 직업에 있을 때 월급도 그리 많지 않고 뭐 연금도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본인의 미래가 보이면 내가 유튜브만으로도 수익이 이 정도 나겠다는 생각이 들면 보통의 사람은 그 유혹을 뿌리치긴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충주시 공무원 충주맨이 7년 정도 버텼던 거는 어떤 인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리는 남이 볼 때는 의리인데요,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사실 손해인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계속 손해를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20대 땐 그런다고 쳐도 이제 30대가 되고 또 40대가 되고 이러면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 충주맨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안 되는 시스템에서 영상을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대단한데, 그냥 월급 받았잖아요. 뭐 인사를 파격적으로 해줬다고 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동기부여가 됐지는 좀 의문이고, 그냥 월급쟁이로서 남의 채널을 운영해주는 사람이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센스 있게 이 정도의 어쨌든 완전히 이 자유시장의 시스템 하에서 평가를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뽑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그 동기부여가 순수하게 본인에게 바로 피드백이 되고 내 채널을 스스로 운영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더 잘할까는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채널 운영해서 월급 받으면서 100만까지 키울 수 있었으면 본인 이름 본인 채널 달면 200만 300만 나가는 채널만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잘 모르지만 빠니버틀인가? 뭐 그런 채널 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그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공직사회에서 무려 7년 동안이나 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주고 있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겠죠. 뭐 모든 집단에는 그 집단에서 실제로 뛰어나고 아니고와는 상관없이 그 집단의 인사에 부합하는 요건들이 있었을 거고, 충주맨이 이런 역할은 잘 했지만 이 공무원에 곧 착화되어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인사 요건과는 조금 포인트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올라왔던 그 누군가와는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건 모르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남의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나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안 되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 공무원 입장에서 본인도 월급 받고 일하는 남의 채널 운영해주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뭐 책임감을 갖고 나름 재밌게 센스 있게 영상물을 만들어내려고 함에 있어서 같이 일하는 팀이 있을 건데, 뭐 영상을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편집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충주맨이 움직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열정을 갖고 일할 거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막 주어져야 되는데, 충주맨은 인사 혜택이라도 받았지 그걸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사 혜택과 파격적인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충주맨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겠죠. 야, 편집 밤새도록 했고 진짜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말단 공무원 월급 얼마 받고 뭐 이런 사람이라면 초과 근무 찍고 밤새도록 편집을 한다 한들 누구는 초과 근무 찍고 계속 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수지만. 그래서 뭐 실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동기부여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집단에선 본인은 어떻게 한다고 쳐도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서 일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충주맨이 앞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지 않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서 할 일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감히 조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무슨 방구석 여포가 여기저기 또 뭐 훈수 두고 떠들듯이,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충주맨 분께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뭔가 직업이 있고 유튜브를 하는 거랑 직업이 없이 유튜브를 하는 거랑 그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업 유튜버가 되면은 그동안 했던 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충주맨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해서 수익 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잘 되실 거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입장도 아니지만 근데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좀 불안정한 사람들은 이제 컨텐츠를 자꾸 뽑아내야 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너무 자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무언가의 일을 하면서 본인의 그 센스로 유튜버를 하고 그 무언가의 일이 또 유튜브의 새로운 무한한 주제의 소스가 될 수 있어서 그 무언가의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가 길어서 저도 어디 여행을 갈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기간이 길면 저 같은 이제 의사 직구는 길게 휴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휴가가 조금만 길게 되면은 뭔가 해외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들어요. 왜냐면 이때 아니면 갈 기회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뭐 스페인을 한 2번 정도 갔고 샌디에고도 한 번 갔고 뭐 그랬는데 그 여행 갔던 게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간 거보다는 그냥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진짜로 이걸 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설 연휴에는 일단 안 갈 생각입니다. 가까운 일본 정도를 갈까 고민을 했는데 설 연휴에는 안 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설 연휴에는 비행값이 비싸잖아요. 비싼 돈을 내면 표를 구할 수는 있어요. 이때가 아니면 시간을 못 내는 입장이라면 그 비싼 비행기 값도 비싸도 있는 게 어디냐 하고 했을 텐데 저는 뭐 일본 비행기를 왕복 100만 원 주고 끊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지금 제 상황에선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휴에 공항에 엄청 사람이 많을 때 그렇게 줄을 너무 많이 서서 출국하는 그게 좀 싫어요. 그러니까 되게 쾌적하게 내가 차 끌고 가서 발렛 파킹 맡기고 캐리어 딱 들고 짐 맡기고 촐랑촐랑 대면서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비행기 타고 일본 딱 도착하면 쾌적한 여행이 된다면 좋겠는데 막 지금은 차도 가져갈 수 없고 뭐 택시를 타고 가자니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택시 타긴 좀 너무 아깝고 뭐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나쁘진 않은데 지하철이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어쨌든 막 트렁크 끌고 막 지하철 타고 막 환승하고 이것도 일이잖아요.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공항에 되게 일찍 도착해야 될 것 같죠. 지금 출국하려면 시간 오래 걸릴 테니까. 적어도 막 4-5시간 전에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가는데 비행기 1시간 반 타는데 4-5시간 전에 도착해서 하고 한참 대기하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이제 뭐 내려서 여행하는 건 재밌긴 하지만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엄청 공항이 복잡한 환경에 공항에 가서 출국하고 입국하는 게 너무 큰 일로 느껴지고 그래서 요번 설 연휴에는 그냥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가만히 방에서 쉬는 것도 참 좋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그냥 방에 가만히 있고 빈둥빈둥 대고 쉬는 게 되게 뭔가 왕따다, 외톨이다, 뭐 혹은 뭐 이렇게 좀 뭐 사회성이 떨어지는 뭔가 막 해외여행도 가고 경험도 하고 막 액티비티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냥 방에서 쉬는 것도 참 굉장히 좋은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설 연휴 계획은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있다가 유튜브 보고 영상도 좀 찍고 중고차 컨텐츠도 찍고 권역 심뇌혈관 그것도 찍고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해야 될 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가고 서울숲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따릉이 빌려갖고 반포대교 건너가지고 잠수교 건너서 자전거도 좀 타고 그냥 그렇게 유유자적하고 운동하고 여기서의 생활을 즐기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저는 서울숲 근처에 살고 있는데 뭐 서울숲이라고 하면 흔히 착각하는 게 무슨 갤러리아 뭐 이런 데나 뭐 아크로 서울숲 이런 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데 아니고 그냥 단칸방 방구석인데 어쨌든 이 서울숲 쪽에 있으니까 누군가는 또 여기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국에서 중국, 일본에서는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여행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여행 와서 4박 5일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주변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 주변을 즐기자. 뭐 꼭 해외에 가야 해외냐. 이번 생각은 그렇고요. 제가 이제 2월 마지막 주에는 휴가여서 그때는 좀 쉴 기간이 있는데 2월 마지막 주에는 연휴가 아닌 휴가니까 그때는 좀 일본에 갈까 지금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일본을 갈까 제주도를 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휴에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죠. 해외여행도 이제 내가 정말 좋아서 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